5월 8일 국내 야구 롯데 대 삼성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롯데 대 홈팀 삼성 간의 맞대결 1차전 첫 번째 경기 롯데가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투수에서 밀리다 보니까 벌떼 같은 투수진 운영으로 승리를 가지고 왔고 무엇보다 타격에 있어서 타선의 집중도 또한 롯데가 더욱더 앞섰습니다. 그렇게 1차전 승리는 롯데가 가지고 왔고 반면 삼성으로서는 과연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1승 1패로 시리즈 스코어 동점을 빠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양팀 선발 투수부터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의 사자의 기싸대기를 한방 때리면서 출발합니다. 선발 투수 침바르는 우리 진욱이가 나섭니다. 3승 5패 방어율 6.69 이닝 소화능력 4.33이닝입니다. 김진욱 선수가 원래 선발로 데뷔를 하였지만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 초반에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볼펜으로 옮기게 되면서 정확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도쿄올림픽까지 갔다 오는 면모를 또 한번 보여줬고 반면 삼성의 선발 투수 원태인, 원구롬 선수가 나섭니다. 삼성의 명실상부, 삼성을 이끌어야 되는 젊은 피 12승 5패 방어율 2.58 이닝 소화능력 또한 6이닝 이상은 거뜬하게 소화시켜줄 수 있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퀄리티 스타트 또한 18경기 12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선발의 무게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진욱 선수가 과연 선발로 돌아와서 얼마나 호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도 무너지면 그냥 침 바르고 바로 볼펜입니다. 김진욱 선수. 자, 롯데의 방망이 좀 더 실속 있는 야구를 했고 삼성의 방망이는 전혀 실속이 없었습니다. 과연 양팀 어떠한 결과를 만들 것인가. 삼성이 시리즈 1대1 균형을 맞추면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아니면 롯데가 가을 야구를 향해 가기 위해서 승리를 싸그리 모아볼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롯데가 역전을 통해서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4대2 기분 좋게 승리입니다. 이 승리에 있어서는 롯데 투수진 운영이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도 쳐줘야 될 때, 득점을 해야 될 때 득점 지원이 이루어졌다. 삼성으로서는 좀 실속 없는 야구를 했어요. 안타 개수는 나쁘지 않게 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득점을 해야 될 때 득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기 과연 주도권을 롯데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선발 투수, 자, 침바르는 진욱이가 나서고 원태인이 나섭니다.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양팀 키플레이어들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롯데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자, 하위권에서 굉장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롯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깔끔하게 효율성 있는 야구를 했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분발해야 될 선수 바로 롯데의 기둥, 롯데의 성림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5타수 무안타에 그쳤다는 거 이대호 선수 체면 많이 구겼습니다. 이대호라면 안타 한두 방 적수에 족수에 좀 쳐줄 필요가 있었고 손아섭 선수가 우리 추재현 선수의 교체 투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무엇보다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추재현 선수 4타수 무안타, 이건 안 됩니다. 추재현과 이대호 짝짝이 치는 것도 아니고 두 선수 다 무안타,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위권의 고창권들 전준우라든가 정훈, 한동희까지 안치홍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업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한동희 선수 실책 몇 번 하면서 금방 교체된 적이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안타 3타수 2안타 잘 쳐줬습니다. 여기에 볼넷까지 잘 걸어나갔고 전체적으로 팀을 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시리즈 1승을 먼저 안고 출발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넘어야 될 삼성이에요. 특히나 진욱이가 나섭니다. 침바르는 김진욱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볼펜에서 돌아왔습니다. 선배들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지금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졸 특급이다 보니까 지금 뭐 멘탈이 약합니다. 바스락바스락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선배들이 좀 더 득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번 경기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실속 있는 야구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홈팀 삼성 드디어 나왔다. 자, 백정현이 안 되니까 원태인이 나섭니다. 원태인이 이 승부를 동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섭니다. 무엇보다 삼성 같은 경우 박혜민이 눈야구로 해가지고 정말 잘 나가줬습니다. 피렐라, 구자욱까지 복귀를 하고, 자, 활용정전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우리 강민호 선수가 제대로 방점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4타수 무안타, 이건 아니에요. 오젤도 부상에 돌아와서 4타수 1안타.
미를 바치는 선수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심 타선에서는 정말 잘 일어났어요. 삐렐라, 구자호, 그리고 오제일, 전체적으로 이원석까지도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하위권 타선에서 김지찬 선수가 2안타를 치고 전체적으로 안타 한 방이 생산되긴 했지만 실속 있는 야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 원태인이 나섭니다. 젊은 피 우리 원태인 선수가 나서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의 타선은 집중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권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삼성이 제일 많이 치렀기 때문에 대권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경기를 잡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로 끝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및 예상 결과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야구에 있어서 실속을 찾아볼 수 없는 지난 경기의 삼성,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위기를 반등하기 위해서 원태인, 원구롬이 나섭니다. 침바르는 진욱이보다는 선발의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 방망이의 집중도가 관건인 삼성입니다. 롯데 같으면 지금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하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반면 삼성으로서는 좀 더 실속 있는 야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김진욱이 선발로 나섭니다. 진욱이가 침 한번 제대로 발라버리면 공 똑똑똑 잘 꽂힙니다. 자, 삼성으로서는 긴장 바싹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투수진의 힘이나 경험치로 보더라도 삼성이 앞서기 때문에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이러한 경기 진욱이가 호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핸디 언어바 지난 첫 번째 경기를 또 롯데가 이겼기 때문에 핸디 언어바는 또 보고 가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기아 대 KT 분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원정팀 기아 타이거즈 대 홈팀 KT 위즈 1위와의 대결입니다. 꼴찌를 다투고 있는 기아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과감히 접고 신인 발굴, 육성에 좀 힘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이기고 있던 경기도 화나에게 덜미를 잡히며 무승부를 캤고, 반면 KT 같은 경우 2위 LG와의 대결에서 깔끔하게 2승을 챙겨왔습니다. 그것도 대량 득점, 2경기 연속 11점을 폭발시키면서 왜 우리가 1위고 화력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LG의 방패를 그냥 뚝 해가지고 쌍꺼풀 질질 흘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 맹덴이 나섭니다. 4승 2패 방어율 4.06, 후반기 시작 맹덴의 활약으로서 잘 달려나가던 기아, 하지만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왜? 다른 투수들도 못하고 맹덴도 사람입니다. 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닝 소화 능력 5.67이닝 소화해줄 수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가 12경기 6경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소 외국인으로서 조금 불편한 사실입니다. 자, 타선 또한 고참 채용호라든가 김선민이 살아나지 않고 있으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기아. 자, 하위권 타선이라든가 신인 빠따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화나에 김태형 같은 신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기아 깔아앉을 수밖에 없고 이번 시즌 자칫 잘못하다가는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KT 같은 경우 데스파인의 대뚱이 나섭니다. 9승 7패 방어율 2.99, 이닝 소화 능력 또한 5.33이닝. 여기에 외국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퀄리티 스타트가 23경기 중 16경기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잘 던져주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 기아와의 경기에서 10승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KT의 데스파이니 같은 경우 조금 더 편안하게 투구를 할 것 같아요. 왜? 화력 방망이가 제대로 살아났습니다. 강백호와 황재규, 여기에 호잉까지 잘 쳐주고 있어요. 특히나 배정대라든가 심우준까지도 고르게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기아가 데스파이니를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맹덴이 이러한 빠따를 휘두르고 있는 KT 타선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기아는 지금 볼펜 방어까지 신경을 쓰면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KT 같은 경우 대승을 거두면서 볼펜 자원들이 대거 휴식을 취했고 월요일 휴식까지 취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1위 대권 굳히기에 나설 KT, 반면 기아로서는 꼴찌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인드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에 있어서 3.9점 대 5.5점, 하늘과 땅 차이. 반면 실점에 있어서 5.5점 대 4.3점, 기아가 실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상황 바탕으로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기아 같은 경우 이기고 있던 경기를 9회에 한 점을 내주면서 동점 물을 캤습니다. 그것도 꼴찌 똥과 된장의 싸움에서 물을 캤다. 이것은 안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화나의 방망이가 뜨겁고 하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 분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꼴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 상대가 KT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스러운 상황. KT 같은 경우 자, 지난 경기 LG와의 상대에서 2경기 연속 11득점을 폭발시키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오버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4회에 게임을 결정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의 방패를 그냥 뚝 앞해가지고 부숴버렸다. 자, 전체적으로 타선이 이런 화력을 보여주면은 팀 투수들은 좀 더 푸근하고 편안하게 투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볼펜진까지 휴식을 푹 취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권 굳히기에 나설 것인가. 상대는 기아입니다. 얕잡아 볼 수 있는 상대가 나왔어요. 박 기자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얕잡아 볼 상대는 얕잡아 보는 겁니다. 자, 양팀 키플레이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키플레이어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최영우와 김선빈 두 선수를 뽑아봤고 이 두 고참들이 죽으면 그냥 기아는 깔아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영우가 그나마 득점 포인트에서 득점을 해주고 김선빈 타자 또한 잘 해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도 고참이고 나이가 있고 사람입니다. 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터커라든가 다른 김태지, 자, 박찬호, 한승택, 김호령 같은 하위권 타선에서 힘을 좀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원준 선수가 5타수 3안타로 3번 나가면 뭐합니까? 김선빈, 최호가 말아먹고 있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유지혁까지 고르게 좀 활약해줄 필요가 있다. 4번에 황대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홈런 한 방 장작 쌓여있는 상태에서 넘겨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답이 없는 상황. 자, 맹den이 선발로 나서는 상황. 자, 상대 투수가 대뚱이고 KT입니다. 화력적으로 붙어서 힘들다고 하면 눈으로 보고라도 나가서 한두 점 맹den에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기아.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데스파이네가 나서면 뜨거운 불방망이 핫 뜨거 박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아쉬운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 3타수 무안타 2할 3푼 8리. 조용호 선수는 이렇게 되면 가을 야구에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번 터전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치고 나가야 될 시점에서 나가지 못하고 볼넷으로 걸어 나가지도 못하고 답이 없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지금 KT의 타선은 황재균, 신봉기, 강백호까지 고르게 다 잘 쳐주고 있고 여기에 배정대, 박경수, 고참까지도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 분발하기를 바라며 호잉 또한 안타 한 방씩 간간히 쳐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플레이어 바로 문상철 선수입니다. 자, 4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KT의 5번을 맡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의 기량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퓨처스행이에요. 가을 야구가 문제가 아니라 퓨처스행입니다. KT 같은 경우 지금 대권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컨디션 올라오기를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조용호라든가 문상철 선수 분발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타자들의 화력은 쭉쭉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 3할 8푼 6리를 치고 있는데 4할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스파이네가 나서고 과연 이번 경기 또한 KT가 대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KT, 안방 KT 한 표를 줬습니다. 잘 만들어가고 있는 KT 이번 주중 기아와의 경기 어느 정도 대권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선발 투수진 그리고 타자가 엉망인 기아를 상대로 얼마나 실수 없이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기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1위 굳히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KT에게 한 표를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KT 이 똥배당에 시루진 않습니다. 핸디 언어바로 배당 한번 쭉쭉쭉 키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